평생을 바쳐서 겨우 마련한 내 집 한 채.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매년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소득은 끊겼는데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힘겨워하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보이지 않는 부담, 재산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딱 하나의 숫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가 바로 수많은 은퇴자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25%. 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재산이 이만큼 올랐다는 걸까요? 아니면 세금을 이만큼 깎아준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소득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일부 은퇴하신 분들은요, 한 해 동안 받는 연금 같은 전체 소득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재산세로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에서 이만큼이 뭉텅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흔히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라고 부르죠. 맞아요. 수십 년 전에 사둔 집값이야 뭐 몇 억씩 올랐겠죠. 근데 그건 그냥 장부상의 숫자일 뿐 당장 내 손에 쥐인 현금은 없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소득이 없어서 해마다 꼬박꼬박 오르는 세금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 이게 바로 수많은 고령주택 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아니 근데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왜 세금만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공시가격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려고 정해놓은 공식적인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 집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는 실제 시세랑은 좀 다른 거죠. 오로지 세금 계산만을 위한 가격인 셈인데 문제는 바로 이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보이죠. 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국 평균도 이미 꽤 높은데 서울은요? 와, 거의 2배가 넘게 폭등했어요. 물론 집값이 오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분들한테는 이게 곧바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정부도 뭐 이런 부담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어서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할지 그 비율, 이걸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일단 동결시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뜨거워져서 실제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묶어놔도 그 기준이 되는 집값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최종 공시가격, 즉 세금 폭탄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금 시스템 안에는 사실 더 황당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게 과연 공정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세금 시스템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시세 6억 원짜리 단독주택이 있고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당연히 6억짜리 집이 세금을 더 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 반대입니다. 왜냐? 주택 이용에 따라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아까 말씀드린 그 현실화의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즉 과세 표준을 보면 오히려 5억짜리 아파트가 4억 원으로 더 높게 잡혀요. 결과적으로 더 싼 집에 사는 사람이 더 비싼 세금을 내는 이런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설상가상인 건요. 이렇게 힘든 은퇴자들을 보호해줄 안전망이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집에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소위 종부세는 뭐 나이가 많으면 깎아주는 고령자 공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내는 이 일반 재산세는 소득이 없다고 깎아주거나 나중에 내게 해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입이 0원이라도 세금은 얄짤없이 똑같이 내야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산세 문제가 정말 뜨거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보고 있을까요? 우선 정부가 왜 세금 개혁을 주장하는지 그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표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내는 보유세율은 OECD 평균이나 미국,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에요.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정부는 아직 보유세를 더 올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한마디에 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가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보다 집 여러 채를 그냥 가지고 버티는 세금을 훨씬 더 무겁게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금의 무게 중심을 부동산을 사는 것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확 끌어올리거나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 부담을 엄청나게 늘리는 아주 강력한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정책 방향이 또 다른 아주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과연 올바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한쪽에는 부동산 투기 잡고 집값 안정시켜야 한다는 아주 큰 목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소득 없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은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기도 어려운 정말 중대한 균형 잡기 문제인 거죠. 오늘 저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